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원가회계인데 원가회계 8개는 우리 심화 과정을 들으신 분들은 8개 다 맞히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제일 쉬워요, 원가가. 이 개념을 알면 제일 쉽고 개념을 잘 못 잡게 되면은 아주 그 어려운 과목이 원가회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원가회계에 좀 최선을 다하셔서 8개를 보너스로 맞출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 472페이지에 자, 상기업과 공기업의 차이. 자, 우리 상기업은 돈을 가지고 자, 재화를 구매를 하죠.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구매된 재화를 판매해서 다시 자금으로 환원하는 거죠. 요게 이제 상기업이다. 자, 그에 비해서 이제 제조기업. 자, 공기업은 자,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를 구입을 하느냐 하면은 재화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재반 설비를 갖춰야죠. 뭐 공장을 차린다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를 구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노동력을 투입해야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재반 경비가 들어가면, 자, 제조 경비가 들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물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재화가 생산이 되면은 요거를 판매해서 다시 돈으로 바꾸는 이런 과정이 바로 제조기업이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요 활동을 이제 우리는 구매 활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제조 활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활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상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거는 똑같은데 뭐가 생기냐, 요게 요 과정이 하나가 생기는 거죠. 자, 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현상을 거래 판례서에 의해서 기록하고 정리하는 게 바로 제조기업이다. 그럼 이제 제조기업의 특성을 보면은, 자, 여기 상기업 구매는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외부에서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판매도 외부에다가 판매를 하죠. 그러면 제조기업은 구매는 외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판매는 외부에서 하지만, 자,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은 내부에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제조기업의 특징은, 자, 첫 번째, 외부 거래만이 아니라, 자, 외부 거래만이 아니라 내부 거래도 기록을 하는 거죠. 내부 거래도 기록하고, 따라서 외부 거래만이 아니라 내부 거래도 기록하니까 계정 수가 상당히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공품이라는, 자, 일반 계정이 이렇게 설정돼요. 제공품 계정이 자, 설정이 되고, 이 제공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만들고 있는 과정의 물건이다. 그 다음에 제공품이 계정이 설정됨으로써, 자, 계정 간의 대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계정 간의 대체가 빈번하다. 자, 재료는 제공품으로, 노무비도 제공품으로, 경비도 제공품으로, 제공품은 제품으로, 제품은 매출원가로, 이렇게 계정 간의 대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비용이 원가가 돼요. 비용이 원가가 된다. 우리 상기업에서 자, 집세를 주면은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제조기업에서는 집세는 제조 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일반적인 비용이 원가의 구성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원가 계산을 하게 되죠. 자, 원가 계산을 하는데 요 원가 계산은 짧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원가 계산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제조기업의 특징이었다. 가만히 옛날에 공부했던 게 간단하게 기억이 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이 상기업과 제조기업의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473페이지. 자, 원가 얘기를 왜 하느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든 물건이 얼마짜리인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판매 가격을 결정하겠죠. 그래서 정확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원가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영자가 계획을 수립하고 통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죠. 자, 우리 경영진은 자, 우리 제품이 하나에 얼마짜리인지를 알아야 자, 내년에 우리가 이제 1월 1일입니다. 오늘이. 그러면은 이달에 몇 개를 생산할 것이냐. 그 다음에 금년 통틀어서 1년 동안에는 몇 개를 만들 것이냐. 이런 거를 결정을 해야 자금을 조달한다든지 자, 만들 수 있는 돈이 충분하게 있어야 되는데 자금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경영자의 이 경영 정보에 필요한 정보를 이 원가에게서 제공을 하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경영자의 성과 평가에 필요한 정보. 자, 뭐 그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 어지간해 1번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경영자의 경영 의사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원가의 통제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경쟁 업체하고 이기려면은 다른 업체보다는 싸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동일한 제품,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어야 되는데 원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요소를 찾아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474페이지 용어의 이해입니다. 자, 우리는 제조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라서 자, 원가는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로 구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조와 관련된 원가가 3요소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자, 이게 원가의 가장 중요한 3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1번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자, 여기서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그랬는데 자,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자, 먼저 원가의 3요소는 자, 먼저 재료비하고 노무비하고 제조경비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요 재료비와 노무비와 제조경비를 자, 다시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게 돼요. 그러면 직접 재료원가, 그 다음에 직접 노무원가, 그 다음에 직접 경비원가. 요 세 개를 우리는 제조 직접비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조 직접 원가. 자, 또는 다른 말로 기초 원가, 또는 다른 말로는 기본 원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료비나 노무비나 제조 경비를 여기에 나와 있는 재료비하고 노무비하고 제조 경비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죠. 첫째는 직접비하고 간접비로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자, 직접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가지 특정한 제품을 제조하는 데만 사용이 된다. 그러면 직접비가 되어 있고 두 가지 이상의 제품에 공통으로 사용이 된다. 그러면 그거를 간접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그래서 여기가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하고 직접 경비만 더해주면은 제조 직접 원가가 나오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를 더하느냐? 제조 간접 원가를 더하게 되는 거죠. 자, 제조 간접 원가. 요 제조 간접 원가가 바로 이제 간접 재료비, 그 다음에 간접 노무비, 그 다음에 간접 경비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재료비나 노무비나 경비는 직접비, 간접비, 직접비, 간접비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구분이 되는 가장 큰 기준은 어떤 한 가지 특정한 제품을 제조하는 데만 사용이 되면 직접비라고 하는 것이고 두 가지 이상의 제품에 공통으로 사용이 된다면은 그거를 간접비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요 간접 재료와 간접 노무비와 간접 경비를 더해주면 요게 이제 제조 간접 원가가 되고 그러면 직접 원가에다가 제조 간접 원가 요거를 더하면 요게 이제 제품의 제조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간접 재료비와 간접 노무비와 간접 경비 요거 세 개를 우리는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직접 원가에다가 제조 간접 원가를 더하면 요게 이제 제품의 제조 원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이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더해 줍니다. 더해 주게 되면은 요게 이제 총원가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마진을 붙입니다. 여기다가 이익을 붙이게 되면, 자, 요 이익을 붙인 부분, 요게 이제 판매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판매 가격이 되면, 자, 이제 이 그림을 우리는 원가 구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원가 구성도 요 흐름은 좀 정확하게 잡아 주셔야죠.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요거를 직접 원가, 제조 직접비, 간접 재료비와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를 제조 간접 원가, 자, 제조 직접비와 제조 간접비를 더한 것을 제조 원가. 자, 제조 원가에다가 판매 관리비를 더하면 총원가, 총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해 주면은 요게 판매 가격이 된다. 자, 기억이 나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475호에 보면, 자, 비제조 원가, 비제조 원가는 요거죠. 요거 판매 관리비. 자, 여기까지는 제조 원가가 되는 것이고, 판매 관리비는 일반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판매 관리비는 제조와 관련된 원가는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로 빼서, 요거 그렇다고 해서 요거는 더해줘야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총 원가라고 한다. 자, 거기다가 마진을 붙이면 요게 이제 판매 가격이 된다라는 거. 자, 거기까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그림이 나와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자, 480페이지죠. 자, 480페이지에 보면, 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직접 제조 경비 더한 거 세 가지를 직접 원가, 거기에다가 제조 간접 원가를 더하면 총원가, 총원가에다가 판매 관리비를 더하면, 자, 그게 이제 요 이제 개념 차이인데, 요게 이제 원가가, 요거는 이제 제조와 관련된 총 제조 원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여기다가 판매 관리비까지 더한 게 총원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조와 관련된 원가고, 비제조 원가가 여기 되죠. 그래서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를 더한 게 총원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원가 구성도의 흐름 잘 좀 정리를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이제 개념을 좀 잘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어디로 오시냐 하면은, 475페이지, 원가의 행태. 요게 이제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옵니다. 원리만 잘 이해해 주시면은 어려울 거 없어요. 자, 원가 행태라고 하는 것은 조업도에 따르는 분류다. 여기 이제 원가 행태예요. 그래서 원가 행태는 조업도에 따라서 우선 뭐가 있느냐. 첫 번째가 이제 변동비가 있죠. 자, 변동비를 변동원가라고 하는데, 자, 이 변동원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조업도가 되고, 자, 조업도에 따르는 이제 원가가 이렇게 되는데, 자, 우선 변동원가는 이런 그래프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만들 때, 한 개를 만들 때 10,000원이다. 그러면 두 개를 만들면 20,000원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떤 걸로 물어보게 되느냐. 요 변동원가에서는 두 가지를 물어봐요. 하나는, 총원가. 자, 또 하나는 단위당 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자, 재료비가 대표적인 변동비죠. 자, 예를 들어서 한 개를 만들면 한 개가 10,000원이다. 그러면 두 개는 20,000원이고,
자, 3개를 만들면 3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루어지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총 변동비는 자, 조업도가 늘어나면 비례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단위당 변동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총 원가는 조업도에 비례합니다. 조업도에 비례. 자, 조업도에 비례해서 하나 만들면 10,000원, 2개 만들면 20,000원, 3개 만들면 30,000원. 이렇게 조업도에 따라서 증가하잖아요. 조업도가 커지면 원가가 많아지고 조업도가 적어지면 원가가 적어지잖아요. 그런데 단위당 변동비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일정하다라는 거죠. 단위당 변동비는. 그러니까 제품을 하나 만들 때 10,000원, 2개 만들면 20,000원, 3개 만들면 30,000원인데 한 개당은 10,000원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보면은 단위당 변동비를 물어보는데 자꾸 이거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뭘 물어보는 거냐? 총 원가. 얘를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은 단위당 변동비를 물어보는 거냐? 요것만 좀 정확하게 잡아주시면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닌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자꾸 헷갈리시는 거죠. 그래서 물음에 얘가 뭘 물어보는 거냐? 총 변동비를 물어보는 거다. 그러면은 조업도에 따라 증가하고 조업도가 줄어들면 감소, 조업도에 따라 증감한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는 거죠. 대신에 단위당 변동비 이거는 무조건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어디로 가시냐? 476에 보면 자, 우선 변동원가를 가변비라고 부른다. 발생액이 조업도의 변동에 직접적으로 비례하여 변동하는 원가로서 조업을 중단했다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가 안 만들어요. 안 만들면은 변동비는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대신에 제품의 단위당 원가는 항상 일정하다. 자, 그래서 거기 기울기 보시면은 총 원가는 조업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형태를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그 대신에 단위당 원가, 요거는 일정하다. 단위당 조업도에 따라서 한 개 만들면 10,000원이에요. 자, 2개 만들어도 한 개당 10,000원이에요. 10개를 만들어도 한 개당 10,000원이다. 이렇게 해서 변동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고정비에 대한 얘기. 자, 고정비도 총 고정비, 그 다음에 이제 단위당 고정비. 자, 이게 이제 틀려지는 거죠. 고정비는. 자, 총 고정비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조업도에 따라서 원가는 일정해요. 이제 총 고정비는 일정. 그런데 단위당 고정비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반비례가 되죠. 자, 대표적인 게 이제 집세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한 달에 월 집세를 100만 원을 줘요. 그러면은 한 개를 만들어도 100만 원, 10개를 만들어도 100만 원, 100개를 만들어도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총 고정비는 일정한 게 되는데 문제는 단위당 고정비예요. 단위당 고정비는 자, 100만 원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단위당 변동비는 단위당 고정비는 10만 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100개를 만들어요. 자, 100개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100만 원이니까 한 개당 10,000원이죠. 이렇게. 그래서 단위당 고정비는 조업도에 반비례해서 많이 만들면 싸지고 조금 만들면 비싸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총 고정비를 물어보는 거냐, 단위당 고정비를 물어보는 거냐, 그걸 먼저 포인트를 잡으셔야 뒤에 가서 헷갈리지 않는다. 이 소리죠. 그래서 다시 앞 페이지 보시면 475페이지에 자, 고정비는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항상 원가 총액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로 불변비라고 한다. 다만 단위당 고정원가는 생산량이 증가하면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총 고정비는 이렇게 되고 단위당 고정비는 자, 조금 만들면 비싸요. 많이 만들수록 이제 싸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단위당 고정비에 대한 그래프. 자, 요거 두 개.
제일 잘 나오는 거, 요 변동비하고 고정비 말장난에 넘어가지 않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변동비하고 고정비가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준변동비가 나옵니다. 자, 준변동비는 자, 일단 많이 만들든 안 만들든 일정하게 나타나는 고정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업도에 따라서 올라가는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고정비고 자, 요거는 변동비예요. 그러니까 기본 요금이죠. 요거는 쓰든 안 쓰든 얼마까지는 기본 요금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용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준변동비를 다른 말로는 혼합원가다. 자, 혼합원가다. 이렇게 불렀는데 여기 이제 그림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이런 그림도 가능하죠. 우리 자, 전기료, 수도료 몇 킬로까지는 똑같잖아요. 기본 요금. 그리고 사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도 결국은 똑같은 그래프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0까지는 기본 요금 여기 그리고 이제 사용량에 따라서 올라간다. 이것도 똑같은 준변동비에 대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 소리. 자, 여기 이제 여기는 고정비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변동비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루면 이게 바로 준변동비가 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이제 준고정비. 자, 준고정비는 이런 형태를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자, 이제 대표적으로는 공장 감독자의 급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공장장이 100명의 직원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자, 100명까지는 한 명만 있으면 되죠. 감독자가. 그런데 200명까지는 또 한 명이 필요하고 또 300명서부터는 또 한 명이 이렇게 필요하죠. 이런 원가 형태를 준고정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가 형태에 따라서 나오면 자, 변동비하고 고정비하고 준변동비하고 준고정비 요 네 가지 형태만 잘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75에 1번 고정비, 자, 그 다음에 2번 변동비, 그 다음에 3번 준변동비. 자, 3번의 준변동비는 요 그림을 그렸죠. 근데 요런 그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4번 준고정비. 자,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게 돼요. 뭐 특수기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계를 하나 가지고 10,000개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럼 기계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자, 이제 2만 개까지 제품을 만듭니다. 그러면 한 대 더 있어야죠. 자, 3만 개를 만듭니다. 하나 더 있어야죠.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올라가는 형태. 요거를 준변동비. 아, 준고정비. 잘못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기출문제 보시면 원가 형태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이다. 1번 계단원가. 계단원가 그러면 요걸 말하는 거잖아요. 요거 계단원가고. 자, 계단원가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조업도에서만 원가 총액이 일정하다. 당연하죠. 자, 2번 직접 재료비는 변동원가에 해당하죠. 직접 재료비는 대표적인 변동비. 3번 단위당 변동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그게 바로 틀렸잖아요. 우리 아까 단위당 변동비는 언제나 일정하다라고 했죠. 자, 옷을 만들 때 하나 만들 때 10,000원, 10벌 만들면 100,000원, 100벌 만들면 100,000원, 한 벌당은 10,000원이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렸고 요런 거를 빨리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4번 기본요금과 사용시간당 통화료로 부과되는 전화요금은 사용시간을 조업도로 본 혼합원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혼합원가는 요 준변동비를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기본요금, 사용량에 따라서 올라간다. 그 다음에 5번 자, 원가나 조업도 이익 분석에서는 고정 판매 관리비도 고정 원가에 포함한다. 자, 우리 CVP 분석 배우셨죠? 자, CVP 분석에서는 자, 이 변동비하고 고정비를 분류할 때 다 판매 관리비도 다 포함시켜서 해주잖아요. 그래서 CVP 분석가에서는
고정 판매 관리비도 고정 원가에 포함되는 거다. 자, 3번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 정리. 자,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과 관련성에 따르는 분류. 거기다가 왕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 한 문제 정도 이론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의사결정에 관련이 있으면 관련 원가고, 의사결정에 관련이 없대요. 그러면 비관련 원가. 이거 완전히 국어 시험이죠. 자, 그 다음에 현금 지출 원가와 기회 원가. 자, 우리 현금 지출 원가는 어떠한 대안을 선택을 했을 때 현금으로 지출되는 원가. 요게 이제 현금 지출 원가고, 그 다음에 기회 원가. 요게 제일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두 가지 이상 선택 가능한 대안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에 포기를 하겠죠. 자, 포기한 쪽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경제적 효과를 우리 기회 원가라고 한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선택한 쪽이 아니라 포기한 쪽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경제 가치가 기회 원가다. 그 다음에 매몰 원가. 매몰이라는 말은 묻혔다라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는 역사 원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미 과거에 의사결정한 것은 현재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죠. 그런 원가를 우리가 매몰 원가라고 하고, 자, 매몰 원가는 이미 결정된 원가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과거 원가 또는 역사 원가다라고 하고, 그거는 의사결정에 전혀 관련을 주지 않기 때문에 비관련 원가다 이런 표현을 쓴다. 자, 478. 자, 회피 가능 원가와 회피 불능 원가. 자, 회피 가능 원가란 경영자가 회피할 수 있으면 회피할 수 있는 원가. 그게 회피 가능 원가고, 그 다음에 회피 불능 원가라고 하는 것은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무조건 들어가는 원가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회피 불능 원가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 통제할 수 있으면 통제 가능 원가라고 하고,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통제 불능 원가라고 한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원가 계산의 종류. 자, 개별 원가와 종합 원가가 있었죠. 자, 우리 개별 원가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제품을 만드느냐, 두 가지 이상 복수 제품을 만드느냐, 요거에 따르는 분류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제품을 주문에 의하여 하나하나 생산한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생산한다. 그래서 개별 원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연속해서 대량으로 생산한다. 그러면은 종합 원가가 되는 거고. 그래서 개별 원가란 여러 종류의 제품을 주문에 의하여 하나하나 생산하는 원가 계산을 개별 원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종합 원가는 한 가지 이상의 제품이에요. 여러 가지도 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식료품 공장이다. 그러면은 뭐 꽁치 통조림, 고등어 통조림, 여러 가지 통조림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이상의 제품을 연속해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원가 계산을 종합 원가라고 한다. 이렇게 두 가지만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78의 하단. 자, 개별 원가에 적합한 업종은 조선업이나 건설업, 인쇄업이나 영화 제작업. 자, 요게 이제 개별 원가 계산이고, 자, 개별 원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제조 간접비의 합리적인 배분. 요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한 방법으로서 화학공업이나 제분업, 제당업이나 제지업 등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하는 원가 계산이 종합 원가다. 그리고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포인트가 기말 제공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기말 제공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거 두 가지만 잘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479페이지 가시면은 원가 요소의 실제성에 따르는 분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원가를 계산할 때
자, 우리가 이제 실제 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정 원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원가. 자, 이렇게 세 가지 계산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재료 원가하고, 노무 원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 경비 이렇게 돼요. 그냥 제조 간접비라고 그럴게요. 일반적으로 제조 직접 경비는 거의 없죠. 그래서 제조 간접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그러면 실제 원가에서는 자, 재료비도 노무비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도 요게 모두 실제로 원가 계산하는 게 요게 실제 원가. 예정 원가는 재료비도 예정, 노무비도 예정,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도 예정. 그런데 이제 요즘에 현대 원가에서는 이 재료나 노무비는 예정으로 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야 원가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요 예정 원가 대신에 요즘에는 뭐를 사용하느냐? 자, 정상 원가라는 거를 사용하죠. 그래서 정상 원가에서는 재료비는 실제로, 노무비도 실제로,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에 요것만 예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자, 뭐 80년도, 90년도에는 이러한 원가 계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자, 재료비와 노무비는 실제로, 제조 간접비만 예정으로 하는 게 요게 바로 정상 개별 원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표준 원가 요거는 다 예정이에요. 요거는 자, 요것도 예정, 요것도 예정, 요것도 예정. 자, 이렇게 해서 원가 계산하는 게 요게 이제 표준 원가다. 그 대신에 여기 있는 예정과 여기 나와 있는 예정은 전혀 틀린 거죠. 자, 요거는 이제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옛날에 얼마쯤 들어갔지 하고 경험치에 의해서 원가를 예정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자, 어떠한 제품을 만들 때 재료는 얼마가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노무 원가는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원가를 예정하는 거죠. 그게 바로 표준 원가. 자, 그래서 거기 479에 나와 있는 자, 원가 요소의 실제성에 따르는 분류.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를 실제 원가와 정상 원가와 표준 원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은 충분히 답안을 맞힐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원가 계산의 범위에 따르는 분류. 자, 전부 원가와 변동 원가. 자, 이거는 뭐예요? 모든 원가는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얘네들을 다 집어넣고 원가 계산하면 요게 이제 전부 원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변동비만 가지고, 자, 변동비만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해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변동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원가냐 변동 원가냐, 전부 원가 그럴 때는 변동비 플러스 고정비 모두를 가지고 원가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변동 원가 그러면 변동비만 가지고 원가 계산하는 게 변동 원가. 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문제들, 이 문제들은 뭐 지난번에 다 풀었던 내용이니까 자, 요거는 그대로 넘어가시고, 자, 제가 논하드린 프린트를 가지고 한번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주식회사 한영은 구형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 이 배터리의 구입 원가는 100만 원이다. 주식회사 한영의 경영진은 이 배터리를 15만 원에 판매하는 방안과 30만 원을 투입하여 수리하여 50만 원에 판매하는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매물원가는 얼마냐? 그러면 이제 매물원가라고 하는 것은 역사원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죠. 그래서 답은 얼마에 샀어요? 옛날에 100만 원에 구입했네. 그러면 이게 역사원가
다른 말로 매몰원가. 너무 쉽죠, 이거는. 자,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자, 기회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기회원가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대안을 선택하느냐. 그러면 어느 대안을 선택하게 되면 포기하는 쪽이 생기게 되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식회사 한영의 경영진은 이 배터리를 그냥 15만 원에 판매. 그냥 그대로 15만 원에 판매하는 A안과 그 다음에는 자 30만 원을 투입해서 수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얼마에 판매하느냐? 50만 원에 판매한대요. 그러면은 50만 원에 판매를 하는데 50만 원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3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30만 원이 들어가도 50만 원에 판매한다면 얘는 20만 원의 이익이 생기죠. 얘는 20만 원 이익이 생기고 자, 이거는 얼마야? 이거는 그냥 15만 원이 이익이잖아요. 자, 그러면 A안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20만 원이 기회비용일 거고 B안을 선택했다. 그러면 15만 원이 이익이 될 거 아니에요. 15만 원이 기회비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자, 주식회사 한영은 구형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 이 배터리의 구입원가는 100만 원이고 주식회사 한영의 경영진은 이 배터리를 15만 원에 판매하는 방안과 30만 원을 투입하여 수리한 후 50만 원에 판매하는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기회비용은 얼마인가? 기회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느닷없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뭐야? A안을 선택한 거야? B안을 선택한 거야?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걸 택하실래요? 자, 이렇게 해서 15만 원 벌래요? 아니면 이렇게 집어넣어서 20만 원 벌을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아무 말이 없어도 둘 중 좋은 조건으로 선택할 것이라는 전제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은 15만 원이 기회비용이 된다. 이런 소리죠. 다시 이해하셨죠? 자, 그냥 매너 있는 출제자는 A안을 선택했다. 기회비용은 얼마냐? B안을 선택했다. 기회비용은 얼마이냐? 이렇게 매너 있게 물어봐요. 근데 매너 없는 출제자는 그냥 느닷없이 기회비용은 얼마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라고요? 자, 두 개 중에서 어느 걸 택할 것인지 상식적으로 누구든지 인간이라면 요 밑에 걸 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기한 쪽에서 얻은 경제효과, 요게 답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2번. 원가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 기회원가란 선택 가능한 2개 이상의 대안 중 특정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포기되는 다른 대안으로부터 발생되는 최대의 이익. 지금 금방 설명드린 거죠. 1번은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자, 2번. 변동원가란 조업도 수준에 따라 제품 단위당 원가가 변동되는 원가다. 꼭 맞잖아요. 변동비는 변동되는 거라며. 그러니까 2번 맞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변동비는 총 변동비냐 단위당 변동비냐에 따라서 답이 반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총 변동비는 자, 조업도가 증가하면 당연히 늘어나고 조업도가 감소하면 총 변동비는 감소되지만 단위당 변동비는 어느 경우든 일정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번 다시 보시면 변동원가란 조업도 수준에 따라 제품 단위 원가가 변동돼요? 단위 원가는 변동되지 않잖아요. 자, 일정한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겁니다.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 변동원가란 조업도 수준에 따라 제품 단위당 원가는 변동되지 않는 원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3번. 직접 원가란 특정 원가 직접 대상에 추적 가능하거나 식별 가능한 원가. 추적 가능한 원가, 식별 가능한 원가를 직접 원가. 4번. 비관련 원가란 의사결정 대안 간의 차이가 없는 원가를 말하죠. 자, 5번. 고정 원가란 제품 단위당 원가가 조업도의 증감과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 우리 총 고정비라는 것은 언제나 일정하지만
단위당 고정비는 반비례 된다 그랬죠. 많이 만들면 싸지고 조금 만들면 비싸진다. 그래서 이런 그 이론 문제가 아주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기본적인 정확한 파악 이거를 먼저 해주셔야만 이런 그 말장난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원가 계산은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은 무조건 다 맞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번 심화 과정에서 원가 계산 철저하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0분간 쉰 다음에 계속합니다.